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가게의 학생 아르바이트 준수사항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SNS의 게시글을 보면 이러한 글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경험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글들은 대부분 많은 관심을 받지만 정작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친구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SNS를 통해 홍보하여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0%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만큼 이제 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근로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화면에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시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근로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란 청소년들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살펴보면 전단지 돌리기, 음식 배달 등 단순 반복적인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왜 학생들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신고하려는 생각보다는 SNS에 먼저 글을 올릴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일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혼자서 해결하라는 용기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학생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사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7살이라고 하면 모두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알바땡땡이나 알바땡 등 알바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의 20세부터더군요. 제가 처음 알바를 구하는 거라 무섭고 떨리네요. 알바땡땡이라는 청소년 채용관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택알바 홍보를 많이 하곤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저도 해보려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알바땡땡의 청소년 채용관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믿음직한 정보인지 궁금해요. 네, 지금 들어본 사례들과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저희는 알바틴틴 사이트 개설을 제안합니다. 알바틴틴이랑 청소년 아르바이트 튼튼하게 라는 뜻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하고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더 좋은 근로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구성해보자면 먼저 공지사항 안에서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억해야 할 수칙을 적은 청소년 알바 10개명과 근로에 관한 법률을 탑재할 것입니다. 또한 1대1 고민 챗란에서는 법대생 및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한해 1대1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법대생들은 봉사활동의 형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시간과 인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족한 법적 지식을 조언받아 전문적,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다음으로 알바 나눔터란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근로했던 가게나 업소들에 대한 평가와 후기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게시된 평가들을 근로감독관이 취합하고 평가해서 사이트에 글을 올림으로써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다른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굿잡터란에서 청소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업소들을 선정하고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란에서는 알바송 콘테스트, 알바 골든벨 등의 사이트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근로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책은 교내 조기 경제교육입니다. 화면에 나온 미국의 경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대한 교육, 직접 돈을 벌어보는 활동을 통한 교육 등 실질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잘 알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교육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조기 경제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강당에서 전교생들이 모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면 비담아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떠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기 경제교육은 한반 단위의 소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위험이 찾아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솔리안 또래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희는 각 학교에 청소년 알바 멘토를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전문교사에게 실질적인 경제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및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멘토들은 각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게 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착한 가게 배포 선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할 때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르지는 않을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자신을 따라다니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곤 합니다. 보통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정보들을 접하기 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환경이 좋은 착한 가게 100곳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정된 가게는 매년 시청 사이트와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 글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안심할 수 있는 착한 가게들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들은 더욱더 좋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로감독관의 활동 활성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노동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발생했을 시에는 상황을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근로감독관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근로감독관의 활동과 역할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현장 근무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파견하여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수시로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근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 위하여 알바틴팅 사이트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올린 글들을 바탕으로 각 가게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언론기관과 SNS 그리고 알바틴팅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카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카드란 인플로이먼트를 위한 카드라는 의미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착안하여 저희가 직접 고안해낸 정책입니다. 먼저 이카드를 사용하는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동사무소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제출받은 근로감독관은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데요.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카드 발급받은 학생들은 이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후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해당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들의 노동 인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교내와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저희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에 관한 견해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해 서명을 받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인 청소년 알바 10개명을 홍보하여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적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저희의 정책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되지 않는다는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바 틴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인터뷰 대상자는 기존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곳을 찾기 힘들었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없었다며 알바 틴틴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알바 멘토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인터뷰 대상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모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말하기 곤란해할 텐데 또래인 청소년 알바 멘토가 있다면 편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각 정책의 특성에 맞게 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의견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로환경이 좋은 착한 가게 100곳을 선정하여 공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다음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인천국제고등학교 마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혹시 5분 중에 아르바이트를 실제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학교 특성상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없고요. 이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랑 전문계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셔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거에 보면 친구들이 전단지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일당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공정책에서 그런 친구들을 예를 들면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 달씩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전단지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에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제시된 그 정책 중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를 가운데에 계신 황지영 학생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제시한 것들은 사실 노동부나 이런 데서 알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틴틴인가요? 그거를 또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모두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이든지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냥 한 분이 좀
답변해 네. 주시면 먼저 황재영 학생이 대답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근로감독관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활성화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할 수 있고, 현재 기사를 보면요, 근로감독관이 시행은 하고 있는데 갔던 곳을 계속 또 가거나 그렇게 아직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로감독관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바티틴 사이트는 부인구직 사이트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RG 최서방 같은 사이트가 기존에 있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저희 같은 아이들이 알바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하고 게시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생들이 알바를 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질문은 그 하루 알바도 근로감독관이 과연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재영 학생의 대답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는 그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만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동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 업소를 그 고용주를 평가를 하면 다른 학생이 언제든지 알바를 할 때마다 그 고용주를 평가를 했으면 이제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조대엽 교수님. 좋은 일단 기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실질적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들의 입장을 헤아려가지고 공감대를 갖고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학생들이 공공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설문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현실들을 이렇게 보고, 근데 실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현장을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는 직접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실상이 어떤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대화하고 혹은 업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없는지. 네, 지금 마이크를 넘기고. 네. 황재영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주현 양이나 이미소 양이나 양쪽 끝에 있는 학생 둘 중에 하나. 혹시 점주나 아니면 직접 하는 그 청소년들의 인터뷰에서 혹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고용주와 인터뷰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중간에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네, 지금 계속해서 물어오네 한번 혹시 내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는 청소년 없으신가요? 네, 저기 뒤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네, 손을 한 번만 더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저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맡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아무래도 지금 불경기이다 보니까 업주들이 일부러 그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도 그렇고 이제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뭐 어디까지 권한을 정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점포는 너무 많은데 이 학생들도 많고 점포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근로감독관 몇 분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이게 질문이 길어지면 질문을 기억을 못해요. 자,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였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법률적 자문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네. 먼저 저희가 알바팀에서 말을 했듯이 1대1 법률만 아니지만 복대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무조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법대생과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도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법대생들과 하는 게, 법대생들이 아직 그 법적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 학생들을 도와주되, 이 정도가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범위를 벗어났다 생각하면은 뭐 직접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